안녕하세요. 저는 임소민 컨설턴트이고요. 오늘 입시 관점에서 보는 한국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많이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고 원래 대학원에서 일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잠깐 휴학을 하고 이렇게 설명회도 다니고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탐구에서도 이제 면접 강사로 일을 좀 했었고 또 여러분과 비슷하게 회사도 다녔었어요. 물론 짧게 다녔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결코 어딘가에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사실 아이들 학교를 되게 잘 보낸 편이에요. 개인 컨설턴트가 이 정도 학교를 이만큼 보내는 실적은 아마 어디서 찾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합격증도 다 있어요. 없는 아이들은 더 많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 잘 갔던 아이들 중에 뭐 특목고를 나온 아이들도 있고 학군지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의 목적으로 학군지에 사놓고 거주는 외부에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드릴 거고 학군지에 거주하는 전략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판단 기준은 아이 성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 성향인데 저도 중학교를 그 당시에 그 학교 대표로 상 받고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좀 엄청 학군이 빡빡한 그런 중학교를 나왔고 전교에서 한 5등 안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워낙 옛날이라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저희 때 한 학년에 한 400명 됩니다. 그럼 5등이면 엄청난 성적이죠. 근데 전교생 중에 저만 특목을 안 갔어요. 그랬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오빠 입시를 좀 겪으면서 오빠도 연대 동문이거든요. 근데 오빠는 이제 뭐 정시로 다른 데 갔다가 약대를 간 그런 케이스인데 오빠를 겪어보니 너처럼 1등 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는 특목고 가면 안 된다 라고 하셔서 저는 비학군지에 가장 못하는 일반고를 보내셨어요, 어머니께서. 근데 그 당시엔 그 학교를 가보고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지? 하고 엄마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중을 나왔는데 공학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가 왜 공부를 하지 하고 이해 못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힘들기도 했는데 결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보시냐면 우리 아이가 1등을 안 하면 미쳐버리는 성격이면 특목고뿐만 아니라 학군지 일반고도 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갔을 때 얘가 1등을 못하는 거에 지쳐가지고 자퇴하는 케이스도 저 너무 많이 봐요. 학군지나 특목고 자퇴율 한번 검색해보시면 자료 나오거든요. 그럼 반대로 1등은 못하더라도 주변 모두가 열심히 하면 나도 같이 열심히 하는 아이다. 그러면 학군지 보냈을 때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성향은 어머니께서 아이를 한 13년 정도 관찰을 하실 거잖아요. 학군지 본격 진입하시기 전에 이렇게 관찰한 데이터 토대로 판단을 하시고 얘가 승부욕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부욕이 너무 과한 아이면 오히려 비학군지를 보내서 비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본인이 뭐 스펙 쌓고 할 거 하게 해주시는 게 아이도 정서적으로 괜찮고 덜 지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좀 어느 정도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안 찍으셔도 돼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이 책 가지고 간담회 2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영육하고 사고력 수학하고 독서토론 논술 입학하고 대치동 빅3 보내고 이런 거는 가정의 재력이 정말 된다. 그리고 아이도 이런 거를 했을 때 받아들이고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고 학원 숙제하면서 울지 않는다 하면 보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하다가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지치는 게 보이면 과감하게 중단할 준비가 되셔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학군지 가서도 아이를 망치지 않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재미있게 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주제가 대치동 우울증이거든요.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학군지 나와서 굉장히 잘 지내는 아이들도 많은데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거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기준을 뭐로 보시냐면 저는 실거주 이야기만 할 겁니다. 투자 이야기는 제가 할 부분은 아니어서요. 애가 이걸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는 아이인지 그것만 계속 기준을 잡고 가시면 아마 뒤에 이야기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좀 중요한 파트라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기준만 한 번 더 정리를 할 텐데 이쪽에서 정리하고 나면 아마 뒤에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편하게 들리실 거예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시는 대체로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해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했던 모든 활동들을 가지고 대학에 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었어요. 제가 왜 과거형을 쓰냐면 원래 우리가 아는 정시는 어떤 거죠? 이미지가? 수능이죠. 그런데 서울대 정시에서는 생기부 기록이 들어가요. 그러면 정시가 100% 수능으로 될까요? 근데 서울대는 이미 그렇게 정시에서 생기부 내용을 들어가는 걸 운영을 오래 해오고 있고 연대랑 고대는 그럼 어떨까요? 제가 물어봤을 때 답이 나와 있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연대랑 고대도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정시가 100% 수능만 가지고 학군지에 가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대학 입장에서는 저도 요즘에 뉴스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대학은 정시를 늘리고 싶어 할까요? 줄이고 싶어 할까요? 왜 줄이고 싶어 할까요? 맞아요. 변별력이 떨어져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텐데 기존에도 대학들은 수시를 늘리고 싶어 했어요. 목적이 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입시의 그런 전체적인 방향 잡으실 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원서비. 뭐가 더 비싸요? 아, 바로 이해가 가죠. 논술 왜 해야 될까요? 경쟁률이 100대 1. 왜냐하면 우린 이거는 교육행정에서 다루는 이야기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대학이 등록금 수입만으로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금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그것조차 동결이 오래됐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올랐죠. 대학은 뭘 해야 돼요?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수시가 돈이 됩니다. 정시원서 그냥 넣고 돌리면 끝이라서 별로 돈도 안 남아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돈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교육과정에 맞춰서 학생들의 변별력,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을 본 아이들이 대학에서 화학이나 생물을 할 줄 알까요? 그럼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봐야겠죠? 그러면 정시 100%가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되죠. 세 번째는 아이들의 학교 적응도예요. 자, 작년에 의대 증원이 됐죠. 다시 이제 원복이 됐지만 그때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몇 명이 휴학했는지 검색해 보세요. 해보셔도 돼요, 지금. 나중에 하셔도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정도 인원이 휴학을 했을 때 대학은 어떤 기분일까요? 짜증나죠. 네. 엄청 짜증나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자기 학문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고 아닌 분들도 많아요. 저도 주변에 교수님 많아요. 대체로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학문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이제 특히나 제가 저희 과가 유독 그런 학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아이들이 오는 거였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진짜 열정적이었어요. 그냥 정말 교육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제 사교육에 저는 이제 무레배죠, 무레배 저희 과에서. 네. 감사해요, 웃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무레배를 제외하고는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진짜 연구도 많이 하고 교사를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학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아이들 특징이 다 수시예요. 확 이해가 가시죠? 수시로 진짜 생기부를 교육으로 채워온 친구들은 지금도 저희 절친한 친구는 대학원에서 교육 재정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친구는 평가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냐면 정시로 점수 맞춰서 온 아이들은 학과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를 대학들에서 늘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시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열심히 보고 이 친구가 학과 혹은 어떠한 계열에 맞춰서 활동했다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충성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평가 방식에 정성평가가 있는데 생기부 내용, 이 친구가 3년 동안 했던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마다 내신의 편차가 있으니 그래도 최저는 맞춰라라는 기준의 대학들이 드는 거고요. 보통은 상위권 대학에서 그리고 메디컬에서 많이 챙깁니다. 대체로 그래서 제가
아이 성향이 조금 1등을 안 하면 못 견디면 학군지 가지 말고 옆으로 가시라 하면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수능 최저학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수하면 돼요. 내신은 살아있으니까 수능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내신은 돌릴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현역 때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때 재수로 학종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N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대학을 걸어놓고 하든 그런 게 가능해서 저는 웬만하면 학교 기록은 잘 챙겨놓고 수능은 정한다면 1년 뒤에 다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학교생활 성실히 한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6번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리한 학교는 특목고이긴 합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자료 다시 보여드릴게요. 또 정시는 원래는 수능 100%였어요. 수능 100%의 일부 대학, 의과대학이나 교대나 사범대나 뭐 이런 쪽들만 면접을 시행을 했었는데 아마 2028 학년도 이렇게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이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네. 여기는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적어온 거라서 별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에요. 어차피 올려드릴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이 선발 인원의 비율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 대학은 정시 비율을 늘렸었어요. 근데 다시 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들은 수시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지방 대학들은 정시 쳐서 올 만한 애들이 없어요. 저도 지방 출신인데 안타깝지만 사실 막 몇 년 전에 뭐 부산대 수학과 수학 4등급이 합격하고 뭐 그 정도로 지방 내는 붕괴가 심각해서 그냥 그 지역에서 있었던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 하지 정시까지 인원을 이렇게 확대해버리면 인원을 못 채우게 돼요, 지방대들은. 왜냐면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는 아이들을 잡아야 돼서 이런 거고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정시가 살아 있습니다. 참고로 정시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수만이에 들어갔는데 정시 폐지되나요? 이런 글이 있어서 그거는 근데 이제 검정고시든 그런 아이들에게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계속 기억을 하시는 건 생기부 잘 써주는 학교로 가야 된다라는 것만 본질을 알고 계시면 돼요. 수시든 정시든 상위권 대학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아마 가장 좀 관심이 있으신 장표가 아닐까 싶어요. 서울대학교 진학 실적을 비교해 놓은 이런 데이터인데 봤을 때 일반고는 상문고 하나 있죠. 이 옆 동네에. 나머지는 전부 다 특목이죠. 근데 서울대학교 진학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대는 다른 전형 논술 이런 거 없이 완벽하게 학생부 종합으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학교가 생기부를 잘 써주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대원, 외대부고, 하나고, 뭐 대일외고, 경남가고, 명덕외고, 민사고, 뭐 고양국제고, 삼성고, 고양외고 이런 학교들은 대체로 원래 잘하는 애들이 가서 그래요. 네. 사실은 저는 그 외고 아이들 가끔 보면은 얘 일반고 가서 1등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왜 외고를 갔지?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이 성향을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외고를 가서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괜히 외고 갔다가 내신 밀리고 그러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외대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생들 보다 보면 외대부고에서 내신이 한 3, 4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올일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는 일반고 갔으면 의대를 편하게 갔을 텐데 왜 의대 가겠다고 외대부고를 갔을까? 그게 항상 의문이죠. 자, 우리 간단하게 산수해 볼 텐데 지금 1등급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몇 퍼센트죠? 4%죠. 외대부고 전체 정원 대충 생각해 보시고 수시 합격 정시합격 합해서 50명인데 그럼 1등급 수보다 서울대를 갈 역량이 되는 아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학교 선택은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그 학교가 명문고라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가 아닐 가능성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과고는 제가 진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고 입시를 하다가 고등 선행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과고 떨어졌을 때 그 뒤가 탈출구가 없어요. 왜냐면 과고 준비한다고 국어도 안 했지, 영어도 안 했지, 수학이랑 과학 했는데 걔는 일반고 내신 못 따라가요. 저희 사촌 동생이.
숙모가 보실 텐데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얘는 뭐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서울 분들이면 더더욱. 제가 설명을 내쭉 하겠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일반고 진학 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학교들이 이제 대체로 생기부를 잘 써주고 입시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한 학교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오늘은 얘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텐데 상문고는 원래 잘해요. 단대부고 원래 잘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특구 얘기는 제외하고 설명드릴 겁니다. 어차피 특구에 있는 학교들은 다들 잘 써주거든요. 근데 어디가 좀 특이하냐? 예일여고. 옛날 은평학군이죠. 지금 이 동네가 싹 다 재개발한다고 엎어져 있는데 아마 재개발되고 나면은 여기 은평구 학원가가 있어요. 저기 연신내 쪽에. 그 학원가가 원래 고향 덕양구 애들도 넘어오고 그러는 쪽이어서 활성화가 잘 돼 있다가 지금은 동네가 많이 노후화되면서 죽었는데 아마 나중에는 다시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진관신도시에 선정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관신도시 쪽에 선정고등학교가 있는데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학교가 입시 실적을 올려놨거든요. 거기도 서울대 3명 보냈습니다. 추합 포함하면.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 외에 목동고는 여기 여고예요. 근데 이 학교는 저는 4명 보낸 게 딱히 많이 보냈다 생각은 안 드는 게 이 학교 정시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은 나중에 아이가 고등학교 갈 쯤 되면 다시 살펴보시고 학군지에 있는 일반고가 서울대를 많이 보낸 거는 그냥 그 애들이 잘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정시 학교에 가까운 그런 약간 숨어있는 디테일들이 좀 달라요. 배화, 서문 이런 데 건너뛰고 미림여고가 여기 관악구에 있는데 서울대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근데 위치만 봤을 때 이 학교가 왜 잘하나 싶지만 대학을 꽤 잘 보내고 문영여고도 거의 근처에 있는데 생각보다 대학을 잘 보내요. 자, 그래서 대체 이 학교가 왜 잘 보내죠? 하니까 교수님 따님들이 있다고. 바로 모든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외에 사실 숙명여고 3명은 이거는 못 간 거라 보셔야 되는 게 숙명여고도 사실 외대부고랑 똑같이 내신 1등급보다 모의고사 1등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숙명이나 이런 쪽에서 일반고를 갈 바에는 옆으로 가서 여기를 가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옮기는 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용산고 이런 데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은광이 원래 잘하고 노원고 학군이 좀 이제 많이 죽었죠. 옛날에 비하면. 강서구도 정시학교입니다. 이 2명 서울대를 굳이 수시로 간 아이들이 특이한 거예요. 이런 데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학업 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탑 50에 드는 그런 중학교를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중학교 학군이 사실은 대체로 일반고도 잘해요. 네. 그리고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랑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입니다. 왜냐하면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들이 면학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했던 딱 그 루트랑 같아요. 중학교 엄청 빡센 데서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갔더니 얘네 뭐지? 하는 식으로 내신 잘 딸 수 있는 그 전략이 있어서 저는 중학교 때 학군지 들어가는 대찬성 다만 고등학교는 아이 성향에 따라서 보내셔라라고 하는 게 저희 경험에 따른 그런 조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학교 학군이랑 고등학교 학군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잘 나온 중학교 그리고 이제 서울대 진학 실적이 좋은 일반고를 모아봤을 때 대략적으로 위치가 겹치죠. 근데 최근에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기 마포구가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분 아마 뒤에서 말씀을 더 해주실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마레프, 마프자. 그 힘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여기 숙문고등학교가 있어요. 숙문고. 아마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숙문고 얘기해서 아실 텐데 그런 학교들이 원래 자사고였다 일반고로 전환이 됐지만 주변에 마레프와 마프자 같은 학교들이 그런 아파트들이 뒷받쳐주니까 아이들 학업 성취도가 같이 잘 나와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뭐가 형성이 되죠? 학원가. 그래서 원래는 이쪽 아이들이 목동으로 학원에 다녔는데 대치동 사람들이 목동은 안 가도 여기는 가요. 왜? 목동은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주차가 헬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학군의 기준으로 볼 때요.
사실 여기는 뭐 제가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 시기를 더 길고 넓게 봐야 한다. 대충 좋은 말 같아서 가져왔는데 네, 그냥 좋은 말이에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고 싶냐면 아까 보니까 유딩이들, 초딩이들 어머님들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마 앞으로 생각보다 우리 아이 입시하는 시기가 되게 빨리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됐을 때 내가 조금만 찾아봤으면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걸 안 찾아봐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2009년에 쓴 건데 지금 몇 년이죠? 25년이죠? 되게 세월이 빨라요. 근데 2009년에 예측했던 게 지금 시기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입시 공부를 미리 해서 나쁠 게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꿈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교육의 변화로 2009년에 기사에서 제시했던 게 고2부터 심화학습과 인턴 프로그램 한다고 했는데 고교학점제에서 완벽하긴 아니지만 실현이 벌써 됐어요. 2025년에. 두 번째, 한국 교육 체계의 변화. 요구와 필요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질 것. 교육 변화는 국민소득 증대와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고교학점제 이루어졌죠. 세 번째, 2030년 교육 시스템 유치원의 공교육화. 이거 누리과정으로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 이제 통일이 되어버렸고 또 고교 의무교육 확대, 고등학교 학비가 저희 때는 학비 냈거든요. 근데 지금 학비가 없잖아요. 의무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그러니까 부담이 줄었어요. 특성화고와 자율학교, 이 자율학교가 저기 그 자사고와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여긴 넘어가고 학점 취득제로 졸업 시기 조정한다라는 거 지금 실현이 반 정도 됐죠. 졸업 시기는 사실상 조정이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학점 취득제로 바뀌었다는 거. 교사의 역할 변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 이거 고교학점제 과목 보면은 실현이 된 걸로 볼 수 있고 입사관 제도 정착이 됐죠. 뭐를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2009년에 썼던 이 당시 외대부고 교장선 선생님께서 쓴 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대체로 지금 실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이라고 할 때 여기서 듣고 간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울대 기준으로 계속 입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울대가 하면 모든 대학이 따라갑니다. 서울대가 갑자기 짜잔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선언하고 나서 연대랑 고대가 따라갔죠.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저기 경희대도 정시에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들은 과목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대학까지 찾아보시려면 너무 어려워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딱 서울대 자료만 살펴보시면 어떤 게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서류평가 2배에서 선발하고 2단계 면접 보고 또 면접 유형이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다 바뀔 거예요. 근데 그냥 뭐만 보시냐면 서울대가 정시에 생기부를 반영하는구나 하는 큰 흐름 정도는 앞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톡방에 거의 대부분 계시죠? 제가 맨날 독서 얘기하고 사라지잖아요. 약간 거의 그 독서 빌런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면접 문제가 애들이 어릴 때 독서 안 하고도 풀 수가 없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뭔가 질문을 해주셔라라고 하는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고3 돼가지고 야, 너 창의력이 있어야 돼 한다고 해서 그게 애들이 면접 대비가 안 돼요. 제가 면접 수업 하다가 그 보통 7월쯤에 면접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9월에 원서를 쓰죠. 제가 그때 너는 이거 안 된다고 내가 진짜 1대1로 과외해도 안 된다고 너는 이거 면접 없는 전형 써야 된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걔네는 그 전형이 있어야만 대학을 높게 갈 수 있는데 도저히 면접에서 붙을 승산이 제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고 말을 시키시라고 하는 게 그때 돼서 내가 책을 조금만 같이 읽어줄까 하는 후회를 하면 늦어요. 그쵸? 네,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은 여기서 끊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아이들 생기부가 있어서 뒤에는 그냥 찍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